그 결과는 오늘 경기에서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MLS 전문 채널 MLS 무브는 오늘 경기를 분석하면서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짚었습니다. 2026 시즌 LAFC의 최악의 경기였으며 시즌 내내 지적된 문제들이 한꺼번에 드러났다. 이 한 문장에 오늘 경기의 본질이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경기에서도 수비수들은 자기 수비 위치를 버리고 공격에 탐욕을 냈고 미드필더들은 공을 너무 쉽게 빼앗기면서 역습 기회를 허용했습니다. 조직은 흐트러졌고 간격은 벌어졌고 팀은 스스로 흔들렸습니다. 포르테우스의 자책골은 그 상징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수비수가 공격에 가담하겠다는 욕심을 냈지만 그 뒤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결과가 그대로 터져 나온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불운이 아니었습니다. 팀 구조가 무너졌을 때 어떤 참사가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LAFC는 후반 시작 후 6분 만에 3골을 내줬습니다. 6분입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조직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팬들이 말하는 월클병의 결말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LAFC 팬 커뮤니티 안에서 나온 분석은 더 날카롭고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정 감독 체론들루 시절에는 수비 라인을 허무는 패스와 측면 전환이 있었다. 하지만 도스산토스 체제에서는 너무 정체되어 있다. 또 다른 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LAFC는 운 좋은 장거리 슛과 손흥민의 공간 창출, 그리고 키패스 제공으로 간신히 버텨왔다. 미드필드를 조직적으로 갖춘 팀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이미 예정된 일이었다. 그리고 오늘 산호세가 바로 그 팀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레나의 산호세는 강력한 중원 조직으로 LAFC의 미드필드를 압도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남겨진 수비수들을 사정없이 찔렀습니다. 경기는 그렇게 완벽하게 넘어갔습니다. 산호세가 무슨 기적을 만든 게 아닙니다. 오히려 LAFC의 약점을 너무 정확하게 찔러 들어간 경기였다고 보는 편이 더 맞습니다. 오늘 벌어진 일은 우연이 아니라 예고된 폭발이었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결국 손흥민의 혹사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오늘 멕시코 크루스 아술 원정에서 풀타임을 소화한 뒤 나흘 만에 또 풀타임을 뛰었습니다. 이건 그냥 많이 뛰었다 수준이 아닙니다. 체력도 체력이지만 정신적으로도 선수에게 엄청난 부담이 쌓일 수밖에 없는 일정입니다. 경기 후 티모 베르너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손흥민과 20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항상 좋은 친구였고 그가 독일어를 유창하게 할 줄 아는 것도 저에게 도움이 됩니다.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이 대목이 왜 의미심장하냐면 상대팀 선수인 베르너가 경기 후 손흥민과 20분을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손흥민이 그라운드 위에서 완전히 지쳐 있었다는 해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MLS 무브도 바로 이 점을 오늘 경기 분석에서 직접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손흥민은 골을 넣는 선수다. 그를 뒤로 내리는 대신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 이 말은 단순히 포지션 조정 이야기가 아닙니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그리고 지난 시즌 10이 골의 폭발적인 득점력을 보여준 선수를 공격 전개자처럼만 활용하면서 계속 갈아놓고 있다는 근본적인 비판입니다. 흥부 듀오로 검증됐던 손흥민의 스트라이커 역할이 이번 시즌에는 사실상 완전히 사라졌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LAFC가 놓인 상황은 말 그대로 살인적인 일정과 맞물려 있습니다. 오늘 패배 이후 LAFC에게 주어진 일정은 이렇습니다. 4월 23일 수요일 홈에서 콜로라도 래피즈전, 4월 26일 토요일 미네소타 유나이티드 원정, 4월 29일 수요일 홈에서 콘카카프 챔피언스컵 준결승 1차전 툴루카전, 5월 3일 토요일 샌디에이고 FC 원정, 그리고 5월 7일 수요일 멕시코 툴루카 원정 2차전. 이 일정만 봐도 숨이 막히는데 여기서 가장 심각한 경기는 단연 5월 7일 멕시코 툴루카 원정입니다. 크루스 아술의 홈구장이 해발 1700m 고지대였다면 툴루카의 에스타디오 네메시오 디에스는 해발 2700m에 위치합니다. 멕시코 안에서도 손꼽히는 고지대 경기장입니다. 이 정도면 그냥 원정이 아니라 몸을 짜내는 시험장에 가깝습니다. 선수들이 겪는 산소 부족, 심장 박동수 증가, 피로 누적 속도는 평지 경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크루스 아술 원정을 다녀온 뒤 이미 선수들의 정신적 피로가 한계에 달했다는 사실은 오늘 경기가 그대로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높은 툴루카 고지대 원정이 2주 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툴루카는 고지대 홈이점을 등에 업고 이미 지쳐버린 LAFC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이러다가 LAFC가 챔피언스컵과 리그 두 마리 토끼를 전부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안은 팬들만의 상상이 아닙니다. 도스산토스 감독 본인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와 MLS 둘 다 소홀히 하고 싶지 않다. 챔피언스컵에서 우승하지 못하면 MLS 시즌만 잃는 것이 된다. 그런데 오늘 경기 이후에는 정말 그 균형을 잡을 수 있는지 그 말 자체가 심각하게 의심받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LAFC가 후반에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 중계 카메라는 경기장 높은 곳에서 그라운드를 내려다보는 존 링턴 단장의 모습을 잡아냈습니다. 무서운 눈빛으로 경기장을 응시하는 장면이 그대로 방송을 탔습니다. 하지만 팬들의 반응은 차갑고도 냉정했습니다.
이제 와서 폼 잡으면 뭐가 달라지냐는 겁니다. 그동안 산토스의 전술이 문제라고 팬들이 그렇게 말할 때는 대체 뭐하고 있었느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 감독의 전술은 절대 안 된다고 할 때는 어디 있었냐는 겁니다. 분노의 방향은 이제 감독 한 사람을 넘어 LAFC 프런트 전체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도스 산토스의 전술적 패턴은 이미 MLS 전 팀이 거의 완전히 간파한 상태라는 지적이 계속 나왔습니다. 손흥민 경유 좌측 공격, 부안가의 채널 돌파, 반복적인 횡패스, 이 세 가지 패턴은 이제 모든 상대팀의 스카우팅 보고서에 올라있는 수준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오늘 산호세의 중원이 어떻게 LAFC의 패스 루트를 차단했는지를 보셨습니까? 그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분석과 준비의 결과였습니다. 상대는 다 읽고 들어왔는데 반대로 도스 산토스는 오늘도 변화를 주지 못했습니다. 상대가 완벽하게 대비하고 있는 전술을 끝까지 고집하다가 결국 자멸에 가까운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소름 끼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혹사의 끝이 대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손흥민은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주장입니다. 오는 6월 그는 4번째 피파 월드컵에 출전합니다. 그리고 월드컵 개최지는 바로 미국입니다. 만약 LAFC에서의 무리한 혹사 속에 손흥민이 부상이라도 당한다면 그 피해는 손흥민 개인이나 LAFC 한 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 전체의 직격탄이 됩니다. 이건 이제 단순히 한 클럽의 전술 실패, 감독의 고집, 팬들의 분노 정도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축구 전체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손흥민은 오늘도 혼자 싸웠습니다. 이미 지쳐 있었지만 전반 18분에는 과감한 중거리 슈팅을 날렸고 후반 3분에는 환상적인 발리 슈팅으로 산호세 골키퍼를 위협했습니다. 몸은 무거웠고 다리는 분명히 지쳐 있었지만 그 안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걸 쥐어짜냈습니다. 끝까지 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혼자의 의지로는 이 팀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공간을 만들고 한 사람이 패스를 찔러 넣고 한 사람이 공격의 리듬까지 떠받치고 거기에 득점까지 책임지는 구조는 결국 오래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건 축구가 아니라 밥줄 하나에 팀 전체가 매달리는 위험한 구조에 가깝습니다. 이제 시선은 곧바로 수요일 콜로라도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독은 다시 똑같은 딜레마 앞에 서게 됩니다. 손흥민을 쉬게 해야 하는가 아니면 또다시 선발로 내보내야 하는가. 팬들은 이미 지쳐 있습니다. 선수들도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걱정스러운 건 손흥민마저 지쳐 있다는 너무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상태로 또 밀어붙인다면 챔피언스컵도 흔들리고 리그도 흔들리고 결국 남는 건 후회뿐일 수 있습니다. 지금 LAFC 앞에 놓인 건 단순한 한 경기의 패배 수습이 아닙니다. 산토스가 만든 월클병이라는 비판, 익혀버린 전술, 무너진 중원, 들쑥날쑥한 수비, 그리고 손흥민에게 과도하게 몰린 부담까지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터져나온 상황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앞으로 더 빡센 일정이 기다리고 있고 더 높은 고지대 원정이 기다리고 있고 더 큰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가면 LAFC는 그 무대들 앞에서 하나씩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제 필요한 건 말이 아닙니다. 정신력 타령도 아니고 운이 없었다는 변명도 아닙니다. 전술의 수정, 체력 안배, 손흥민 활용 방식의 재조정, 그리고 감독과 프런트의 현실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걸 못하면 팬들이 말하는 월클병은 조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팀 전체를 집어삼키는 진짜 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너무 클 수 있습니다. 팬들은 지금 답답함을 넘어서 앞이 깜깜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수들도 지쳐있고 팀도 흔들리고 있고 손흥민도 지쳐 있습니다. 이 장면이 단순한 산호세전 참패의 후폭풍으로 끝날지 아니면 시즌 전체를 뒤흔드는 시작점이 될지는 이제 LAFC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은 버티는 척할 때가 아닙니다. 진짜로 바꿔야 할 시간입니다. 끝까지 지켜보신 분들은 이 상황,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LAFC가 손흥민을 쉬게 해야 한다고 보는지 아니면 중요한 일정 때문에 계속 기용해야 한다고 보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